이제 수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학부모들은 이제 수능 시험 이후에 정시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. 사실 이것을 이제 뭐 수능 6교시다 이렇게들 표현할 만큼 정시 지원 전략은 수시보다 더 중요합니다. 6장이 아니고 3장이고 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올해는 이제 의대 증원이 돼서 과연 우리가 입결 유력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시는 수시 때랑 달리 이제 여러 가지 속설, 세뇌 같은 것들도 많이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진학사 점수 따라가는데 근데 또 진학사 점수가 실제적인 입결을 또 반영하진 않습니다. 여러분, 여론조사가 선거를 결정하진 않습니다. 여론 조작이라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다른 것처럼 모의 지원은 실제 지원과는 다릅니다. 실제 지원 결과는. 그래서 10월 24일 날 저녁 6시에 서울숲 패스트파이브 2층에서 정시 설명회를 합니다. 오늘은 이건 이제 예고방송에 해당됩니다. 몇 개나 틀리면 될까요? 대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누백 1%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20%에서 25% 정도 누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4% 누백이 5%가 된다라고 하면 1%가 떨어지는 거고, 그건 대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학 한 문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대학이 처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, 수학 한 문제 3점에서 4점 정도 작년도보다 조금 더 틀려도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도에는 국어가 조금 어려웠어요.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만약 국어가 좀 쉽다면 전체적인 개수 자체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한 11개 정도, 중앙대학교 기준으로 한 16개 정도 틀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국어가 좀 쉬워졌을 때 기준입니다. 국어가 작년도처럼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 개 정도 더 틀릴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그 한 문제라는 게 사실은 좀 엄청난 거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서울시 패스트5는 뚝섬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. 저는 지난 18일 날 입시 맞장구 할 때 서울 숲역에서 내려서 갔는데 그래도 역시 뭐 그렇게까지 멀진 않습니다. 그 뚝섬역으로 우회전하지 마시고 다이소 기준으로 해서 그 건너편입니다. 이쪽에 이제 고가도로가 있는 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층에 올라와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세미나룸은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우리 이 시장님이 로비에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. 그럼 지난 18회를 했지만 우리 대치 주민센터보다는 좌석이 한 60석 정도니까 좀 아담한 편입니다. 그래서 좋았던 점은 현장 질문이 많았습니다.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 설명회하고 현장 설명회하고 좀 나눠놨는데, 뭐 참석하시기 어려우시면 당연히 온라인 설명회를 하시면 되겠지만서도 현장 설명회 하면 좋은 점은 그날 좀 허심탄회한 질문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고, 18일 날도 2시간 반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뭐 뒤쪽 시간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막 쫓겨서 나가지 않고 로비에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질문 좀 다 받았고, 그런 뭐 질문이 좀 필요 없으신 분은 먼저 퇴장하시면 되는데 지난 18일 날은 한 명도 없었어요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블로그에 지금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, 전자공학과, 화생공, 기계공학과, 컴퓨터학과 작년도 입결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었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면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진학사의 1월 1일자 원서 접수 내기 이틀 전이죠. 최종.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0.07점 최종 결과랑 그러니까 뭐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. 산업공학과는 저는 마이너스 2.86점 제 점수로 예상을 했었으면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산업공학과란 건 뭐였냐면 고려대학교 전체로 놓고 최종 등백으로 놓고 볼 때 예상보다 상당히 강했던 곳이었죠.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수험생이 뭐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진학사가 맞는 게 있어요. 대체적으로 좀 강하게 예상을 하는 편이니까 강한 곳이 좀 잘 맞죠.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메인임은 어디다라고 놓고 보면 전자공학과라고 갔겠죠. 인원이 68명이잖아요. 저는 배치 누백을 2.97%로 놔뒀고 그 전년도에는
배치 누백이 3.43% 정도까지 됐었어요. 근데 그 전년도에는 좀 구멍이 났었던 거였죠. 왜냐하면 70% 누백이 2.38이었기 때문에 70%랑 최종이랑 누백 차이가 1% 이상이 났다고요. 수학으로 따져봤을 때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났었고 30 같은 경우는 보면 70과 최저가 0.66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0.5 정도 차이 나면 많이 난 편이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0.5라고 놓고 보면 수학으로 따질 수는 없고 같으면 2점짜리 한 문제 정도가 차이가 이제 최저점하고 70%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과가 2023년도에 최저가 좀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2.97 정도로 강하게 봤었고, 진학사는 뭐, 그거보다도 더 강하게 봤었죠? 683점이니까, 저보다 이제 한 3점 정도 높게 봤어요. 그 3점을 높게 본다는 얘기는 한 문제를 덜 틀린 거, 국어 2점짜리 한 문제 정도 덜 틀려야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,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제가 한 1점, 1점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전자공학까지 제가 좀 잘 맞췄던 거다. 기계공학과는 아주 잘 맞췄던 거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생명공학과도 잘 맞췄다. 저의 이제 예상 배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진학사 5칸처럼, 근데 진학사 5칸은 실제로는 한 60% 정도 되는데, 저는 정확하게 just 50%. 그러니까 적정 점수는 요거보다 한 3점 정도 높아요. 보통 이제 진학사 가숙한 점수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거든요. 근데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치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정말 공격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해 년도의 합격자 최저 점수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습니다. 반도체는 어땠냐라고 하면 2023년도에 지나치게 강했었어요. 이게 누백이 한 2.4% 정도 됐어야 했는데 1.4%대로 들어왔으니까 1% 정도 강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해 반도체를 작년도에 화생공처럼 크게 틀렸었어요. 고대 반도체가 이거보다 더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하게 나와서 이 수험생들이 반도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가 보다라고 해서 2024 정시 때는 저도 반도체를 1.76, 2%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줘서 진학사랑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년대에 너무 강했던 게 화가 됐던 거였죠. 퐁당퐁당이라는 게 적용됐던 거였죠. 그래서 6%라고 하면 이건 가정교육과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고려대학교 반도체랑 컴퓨터가 강해지는 건 분명해요. 강해지는 건 분명한데 컴퓨터는 연세대학교가 첨단 컴퓨팅이라는 걸 학부 통합을 통해서 늘려놨기 때문에 뭐 강해진다고 해도 2.8% 2023년도에 최저 누백이요. 뭐 여기까지 강해지기 좀 어려운 상황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3%는 좀 넘어가는 정도 수준 나오지 않겠냐. 작년도 한 산업경영공학과 정도 수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의대 증원도 있고 고려대학교 자연계는 과탐 필수라는 것들이 있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누백으로 따져봤을 때 한 0.6% 정도.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약에 화생공이 2.82로 가장 낮은 입결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한 3.4 정도 되는 수준.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한 5점 정도 되죠. 5점 정도 좀 대학 환산 점수로 5점 정도. 그러니까 수학 문제로 따졌을 때 3점짜리보다 약간 3점 정도. 4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 정도 더 틀려도 되는 정도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.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것이 이제 제가 이제 사전 설명회에서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고요. 본 설명회에서도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한 페이지 티저였습니다. 그러면 24일 날 서울숲에서 뵙도록 하고 뭐 저녁 때고 아무래도 뭐 교통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영상과 그날 라이브 영상 녹화본을 다 같이 제공하니까 정시 준비하기 전에 자동차 구조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. 빙판길 운전 요령을 알아야 되잖아요. 밀가루 만드는 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. 어떤 식재료가 추가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제 정시 설명입니다. 그래서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